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행복한 코나님 덕분에 정말 느낌 있는 북토크에 다녀왔어요. 사실 주제부터가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나를 찾는다고 하니까 사실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만 해놓고 그 날짜가 어제라는 생각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코나님은 이 책이나 아니면 작가분 어떤 인연 때문에 그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됐나요? 제가 예전에 100세 인생 관련해서 강의하는 강연에 갔다가 김지영 작가님을 거기서 뵀어요. 초면이 아니셨군요. 네. 그 코치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코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뵀을 때 그 이미 5가지 미래 교육 코드라는 책을 쓰시고 그게 더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책을 쓰고 계시는 작가분이었는데 보니까 얼마 있다 또 나를 위한 해시태그라는 책을 내셨다고. 네, 제목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책도 핑크색하고 민트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즘 저게 대세인가 봐요. 저런 디자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뵀던 작가님인데 그때 그 100세 인생 강의 갔을 때도 강의하시는 스타일이 되게 재밌고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치분들은 강의하시는 게 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지영 작가님은 또 어떻게 강의를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고 책을 딱 보는 순간 나를 위한 해시태그라고 그래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루시아님한테 이거 어때요?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 맛있는 걸 보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쵸. 좋은 강연이 보면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이 저로 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정말 반가웠고 저도 코나님이 추천하시는 거라면 바로 신청을 했죠. 또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그때 제가 이제 그 신청을 하느라고 예금주를 딱 봤는데 저랑 이름이 동명이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같은 분은 참 많이 봤었는데 성까지 같은 분은 처음 만나 뵈갖고 신기하고 재밌고 조미숙에게 신청하고 입금하고 그런 재미있는 경험을 또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루샤님이라는 이름이 누가 보면 제가 진행하는 건 줄. 제가 이제 책을 딱 보면 일단 작가분이 누구실까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 날개를 작가님 소개를 봤어요. 책 날개.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의미 있는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공부하는 거겠죠? 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자기계발서. 네. 이런 자기 공부나 자기계발 전문 코치이면서 교육 전문가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쓰신 책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졌고 어쩐지 아까 코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토크 진행하시는데 정말 예사롭지 않게 아주 매끄럽게 진행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다 서로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나를 찾고 싶고 자기 공부, 나를 알고 싶은 공부, 약간의 이제 상처가 있으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 낯선 분들끼리 나를 타인에게 뭔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낯선 사람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낯선 사람의 법칙. 맞네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 낯선 사람에게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꽉 잠겨뒀던 내 마음의 문의 빗장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코나님은 어제 그 시작 어떠셨나요? 저는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사진도 예뻤는데 난 참 이쁘다.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요즘 저를 이쁘다고 안 봐줬거든요. 또 자기 괴롭히셨군요. 많이 괴롭히고 있죠. 네, 공부하느라고. 그걸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쁜 이유를 나는 참 그렇지 그래서 예쁘지라고 했던 거를 한번 써보라고 하실 때 제가 저를 이쁘게 생각을 안 해서 탁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공포라고 딱 메모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나를 요새 이쁘게 안 봤고
근데 더더군다나 쓰려고 하니까 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인데 루시아님이 옆에서 열심히 쑥쑥쑥 쓰고 계셔서 되게 부러웠어요. 아니 제가 좀 말도 빠르지만 글도 좀 빨리 씁니다. 아. 근데 사실 그랬어요. 난 참 이쁘다. 이 문구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흐뭇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나의 모습에만 치우쳐서 다른 사람이 예쁘게 보일 모습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 난 참 예뻐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 되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신한테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제 그냥 단순한 그 문장 한마디에 또 다시 한번 미소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사랑스럽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좀 한동안 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좀 바꾸면서 그 배경화면에 이 사진을 넣어놨어요. 봤어요, 난 저도. 참 이쁘다. 예. 그럼 누군가 나를 딱 클릭할 때마다 제 얼굴과 그 문구가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프로필의 주인공이 이쁘다라고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떤 분이 저 이 배경화면 퍼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행복 바이러스를 또 뿌린 느낌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루시아님은 언제나 행복 바이러스를 뿌려주시죠.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는 조금 다운된 컨디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발견하신 어제 그 작가분께서 자꾸 발표시켜 주셔갖고 조금씩 에너지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자아 찾기, 자기 찾기, 나를 찾는 여행 이런 주제로 럭셔리버스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제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진로 코칭 배우면서 나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보다 해시태그에 더 공감이 갔어요. 그러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한테 추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또 지금 현재 SNS 마케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해시태그가 참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긴 글을 쓰기 어렵잖아요. 아까 네. 그 백지의 공포 얘기하신 것처럼 하얀 도화지에 사실 새롭게 뭔가를 그린다는 건 어려운데 이 해시태그 덕분에 짤막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만약 내가 해시태그를 단다면 그 질문이 던져주는 게 사람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딱 형용사를 붙여서 그냥 해시태그가 아니고 나를 위한 그동안은 아마 남을 보여주기 위한 해시태그를 많이 걸었던 것 같은데 나를 위한 좋더라고요. 코나님은 뭐라고 해시태그 다루셨어요? 써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 행복, 뭐 나다움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여자분 사진이었잖아요. 고개를 떨구고 있고 손은 모으고 있고 하니까 뭔가 발밑에서 발견을 했는데 뭔가 안타까운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 발표를 듣다 보니까 같은 사진을 봐도 다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여행, 그다음에 쉼, 휴식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자연을 먼저 집중하신 거죠. 예. 네. 근데 정말 그 여자분이 약간 귀걸이와 팔찌 이런 것들이 정말 반짝반짝 화려했어요. 그 화려함과 자연스러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도 들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근데 또 이렇게 아웃포커싱 돼서 자연은 되게 흐릿하게 나오고 사람은 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참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모임이 있거나 네. 또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떠한 사진 하나 고르셔서 요새 인스타에 예쁜 사진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 사진 딱 열어놓고 이 사진 느낌이 어때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파악이 되고 또 살피는데 좀 많이 도움도 될 것 같고 괜찮네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아주 좀 쉽게 그쵸. 말도 꺼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저도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일단 한번 그 주변을 쫙
돌아보고 오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들 찍어와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긴장되어서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사진 한 장 찍고 오세요 하니까 되게 다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거 찍고 3, 4, 5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진 찍었는지와 내가 왜 그 사진을 찍었는지를 나누게 하니까 차라리 자기소개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니까 입을 더 많이 쉽게 여시더라고요. 좋네요. 네. 하나의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 요새 보면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또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 소제목에 역시나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되게 위로되는데요. 그죠? 막 뭔가 좌절 겪고 멈춰 있고 쉬고 있을 때 이 문장 때문에 뭔가 일어나고 싶고 뭔가 시작해도 괜찮다고 허락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 팟캐스트 듣는 분 아니면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그 전문직으로 되게 오랜 직장 생활 하다가 아이 육아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누군가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좀 응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이 책으로 스스로를 한번 셀프 코칭 해보면 어떨까. 어제 새로운 단어 들었어요. 셀프 맞아. 코칭. 셀프 코칭 딱 들으면서 나한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셀프 코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새 물도 다 셀프잖아요. 주문도 이 셀프예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코칭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이 책을 읽으면 누군가 이렇게 상담가 찾아가지 않아도 사실 마음이 힘든데 몸을 움직인다는 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기 제 내용에서도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거더라고요. 엉덩이가 제일 무겁죠, 내가. 가벼워 보이시는데. 요새 무거워졌어요. 그렇구나. 결국 이 책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심리 상담가한테 가서 코칭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 현재 보니까 TLP 교육 디자인 연구소의 대표로 있으시고요. 네. 작가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코칭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북토크 때 네. 이 나를 위한 해시태그를 가지고 또 한번 모임을 만들어서 해보실 생각도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서점에서 한번 자유로운 강연 한번 하셨다고 들었었고 그때 그 교보문고 잠실점에서 하셨는데 코난이 근처네요. 네, 가까웠는데 못 가봐서 못 가셨구나.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지영 작가님 페북을 쭉 봤더니 요게 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루샤님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때 못 가신 경험이 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제 책을 읽으면 맨 처음에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글을 봤더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에 이 말이 쓰여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서 SNS에 하나를 올린 적이 있어서 글을 올렸는데 요가하고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요가 선생님의 구령뿐 이렇게 딱 올렸는데 왜냐면 막 움직이면서 저 구령 소리에 맞춰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약간 불쌍해 보이니까 힘든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헛들 하시니까 그 숫자에 맞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은 사실 쉬고 싶은데 몸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 구령이 없었으면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딱 올렸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올렸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왜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공감. 그거 외에는 내가 내 몸을 안 움직이죠. 엄청 공감되셨겠다. 네. 그래서 이게 역시 SNS 묘미는 공감. 전 요가할 때 선생님 구령에도 몸을 움직이긴 하지만 옆에 계신 분이나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딱 보면 저 자세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걸 보고 또 더 열심히 해요. 맞아요. 우리를 자꾸 멈추게 하는 것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막 그런 마음도 있죠. 저는 못하면서 막
흉내를 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던 사실 그렇게 기억이 해야 나네요. 발전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결국 하게 하는 거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더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그 바람,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해시태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개발하는 능력인 자기력을 만나는 여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력이란 말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개발하는 능력, 그런 것도 다 스스로 만드는 거네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 소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찾으러 와놓고 사실 이야기해보세요 하는데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런 거 낯가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에너지와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사람을 가린다기보다는 그 분위기. 네.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미 저한테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셨다고 자꾸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빛나는 다이아몬드인 당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네. 라고 그 책 속에서 이 말을 독자들에 대해 하고 싶다고 써놓으셨는데 어제 저한테 이미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이 말처럼 들는 거예요. 제 속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셨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마음 상담가님 나오셔가지고 마음의 보석을 닦고 그걸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얘기처럼 이미 있는데 그걸 내가 닦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덕에서 그 보석을 반짝여서 다이아몬드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되게 강하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반짝임과 강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미 당신은 빛난다. 네. 다만 그거를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미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있었는데 역시 코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니까 50가지 해시태그로 한번 본인 자가 체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에 끌리는지. 첫 번째 해시태그의 액션으로 이 또 액션 하니까 뭐가 생각나서 알파벳. A.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차를 보잖아요. A, B, C, D, E, F, G 알파벳 순으로요. 이 제목 이걸 달아놓으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게 어제 굉장히 그걸 밀고 싶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한번. 보면 뭐 알파벳 순으로 재밌죠. 그러네요. 이게 되게 창의적이고 되게 독특하다 이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책안을 보면은요. 네. 역시 뭔가 움직이게 하고 네, 맞아요. 행동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네. 뭔가 쓰는 난도 있고요. 맞아요, 이 맞아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활용해야 되는 네. 그런 여기에 뭔가 이렇게 하나씩 써가고 실천하고 그걸 한번 노력해보는 것. 네. 책도 책이지만 결국은 여기다가 뭔가를 우리가 실천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액션하게 하는 책이네요. 원동력.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해시태그에서는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룰 때 처음에는 직업적인 꿈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돼야지. 뭐 내가 만약에 대학생을 가르치고 싶으면 교수가 돼야지.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라디오 DJ가 하고 싶으면 연예인이 돼야 되나? 막 이런 식의 직업적인 명사형 꿈만 생각을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진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미 동사형으로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으면 이미 나는 그 꿈을 이룬 거죠. 동사형적으로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직업에는 막 나이 제한도 있고 학력 제한이 있고 막 이렇게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걸 동사형으로 하면 우리도 실컷 이렇게 DJ를 할 수 있잖아요. 라디오 DJ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에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니까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 중에 스몰 액션이라는 그 작은 습관도 있고 네. 작은 행동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를 이루고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액션들을 뭘 해야 될지 목록을 좀 적어놓고 잊지 않고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한켠에 두고
그게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취미로 하다가 직업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요. 작은 행동을 하다가 책을 쓰시는 분도 오. 있고. 누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뭔가를 큰 거를 하려고 거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 앞으로 터벅터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조그만 거 하나씩을 내가 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나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누군가가 함께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자, 그 순서 바뀌었다.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그러네요.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처음부터 습관부터 작은 스몰 액션부터 해봐야 되겠다. 그 단계별로 그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아까 그 서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비긴 투 체인지라는 카테고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한번 변화를 시작해봐라.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뇌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아름답다 진짜. 뇌를 아름답게 한다는 네. 이게 정말 멋지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이 막 복잡하면요.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일부러 전두엽 활성화하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라는 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다. 그 모습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주로 이제 외모의 화려함보다 그런 꿀미는 것보다는 좀 내면을 가꿔라 그런 말들을 하시나 봐요. 네. 그 여배우 소피아 로렌의 말을 응용하시면서 네. 감각을 깨우고 오감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비긴 투 체인지 아래쪽에 명언을 딱 넣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글들을 같이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오늘의 명언 한 개씩 딱 있고 그래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려움을 장착한 용기 비타민 먹기. 네. 그래서 이제 무엇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는지 한계에 걸려있던 리스트 적기에서도 또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막 하고 싶은 거 리스트 적는 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적기. 근데 왜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건 포기할래. 이랬던 거 리스트를 어제 적으니까 되게 심란해지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걸로 이제 다시 한번 표시해봐라. 이건 네. 정말 안 될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동그라미와 X를 하는데 발표시킬까 봐. 막 그냥 동그라미 해야 되겠다. 막 못할 것 같지만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근데 못할 것도 없지 않아 라는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네. 공감해요. 네. X표 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다만 하기 싫어라고 맞아, 이렇게 밀어놨던 거지. 그게 큰 목표도 아니고 작은 건데 왜 내가 이걸 시도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말에 정답이 한 줄 있죠. 하기 싫은 거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거엔 방법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고 또 발표하고 하면서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동사형으로 따지면 이미 이룬 것도 있다. 어제 맞아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북토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나를 위한 해시태그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매력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